예전에도 규현이 아빠 은퇴식 때 갔을 때 아기 안고 울던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이 지금까지도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남편은 은퇴하는데 쟤는 무슨 얼굴에 주사를 더덕더덕 맞아가지고 그러면 그 하나의 모습 그리고 예전에 제가 쌍꺼풀 수술한 다음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울다가 터졌어요. 맞아요. 많이 울면.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물론 예상을 못 하신 거예요. 예상을 못한 상황에서 거라는 거 예상 못 하신 약간 이제 수술이 잘못된 부분도 있었어요. 아이고 참. 그러면 나한테는 그게 다 하나하나 아픈 과거인데 그게 어느 순간 나는 성괴가 되어 있고 그 꼬리표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내가 방송만 나오면 내 방송에 어떠한 내용이나 이건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달리는 건 성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오죽했으면 하라고 제발 해 하면 억울하지도 않지. 그렇지. 네, 막 이랬었던 것 같아요. 네. 다 키워놨다고 해서 주변에서는 너는 너무 잘 됐다. 진짜 딸이 빨리 취업도 하고. 그러니까 요즘 야, 다 키워서 이제 걱정 없겠다 하는데 조금 내가 외롭다고 느껴지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이렇게 확 와닿을 때가 있어요. 너는 진짜 이기적인 것 같다면. 이제 제가 아무래도 취업을 하다 보니까 퇴근하고 오면 한 7시가 조금 넘거든요. 그럼 밥을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하다 보면 9시, 10시 되면 또 자야 되고 하다 보니 그렇지. 엄마랑 제가 봐도 뭐 얘기하는 시간이 거의 없는 거예요. 나도 노는 것도 아니고 나도 일하고 오는 건데 좀 서운한 거죠, 왜. 가족들 간의 시간을 뭔가를 스케줄을 해야 만들 수 있는 걸로 변한 거죠. 저는 정말 답답한 게 저 엄마 연애했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래도 엄마한테 좀 든든한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전화번호라도 좀 띄워주세요. 남자친구 구인합니다. 되게 웃기는 거라고도 진짜. 고등학교, 중학교 때는 단호하게 얘기를 아예 표현을 했었거든요. 나는 다른 사람 엄마 만나는 거 싫어. 어느 순간 이제 규현이가 엄마도 좋은 사람 만나라는 얘기를 할 때, 그냥 나를 왠지 뭔가 떠나보내고 싶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마음 때문에 뭔가 그런 얘기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떡해. 왜 저랬대? 주책이야. 내가 나이 들고 지금처럼 일도 못하고 힘이 없어졌을 때 얘가 나한테 되게 천덕꾸러기 취급하듯이 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또 봐도 네. 어떤 발견해라. 일을? 저 호텔의 인사부에 와, 인사부. 해서 HR로 일하고 있어요. 인사 가면 인사하면 장난 아닌 거 알죠? 힘이 권한이 있는. 네. 이거 한마디면 그냥 수수 날라고. 그 정도도 호텔리어시구나. 네, 호텔리어가 되었어요. 네. 듬직하다. 뭐 딸이 중고등학생도 아니고 이제 성인이 돼서 원하는 쪽에 가서 취업도 맞아. 하고 경제적인 독립, 돈을 벌어요. 오. 그리고 정서적인 독립, 또 정서적으로도 안정돼 있고 또 좋아하는 사람도 생기고. 맞아요. 네, 점수를 매기자면 100점 만점에 100점.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근데 우리 혜정 씨가 여기에서 좀 뭔가 마음이 안 편해, 그죠? 서운하고,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네. 어떻게 보면 저랑 늘 같이 아기 때부터 이렇게 둘이 함께였는데
이제 이 분리가 시작되는 첫발이니까 너무하러. 그게 약간은 딸이 만약에 그런다면 어떨 것 맞아요. 같아요, 윤지 씨는. 인지 씨는? 지금 이렇게 컸는데 이렇게 잘 컸네. 이렇게 컸다면. 지금 너무 착잡해요. 아까부터 저도 같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좀 많이 그 혜정 선배님 입장에서 많이 공감이 가는 상황이긴 해요. 제가 솔직하게는. 다른 거예요. 24은 아직 어려. 한 40까지는 같이 있어. 마음이요? 네. 근데 진짜 역으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건강하게 독립도 하고 남자친구도 만나고 이런 게 좋지. 저는 35가지 연애를 못 해봐서 오히려 그러면은 더 답답할 것 같지 않아요? 얘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막 그것도 답답할 그치. 거란 말이에요. 나는 엄마가 좋아. 그러면서 그러니까 붙어서 친구 좀 만나. 그러면 아니야 나는. 그래서 나는 엄마하고만 있을래. 근데 38이야. 그러면 진짜 조금 그때는 내가 막 등 떠밀어 가라고 할 것 같은데 지금이 저한테는 너무 고비인 것 같아요. 네. 이게 가장 난제고 그거 같아요. 이제 규현이가 졸업을 하자마자 바로 취업을 했거든요. 한 능력자다. 달도 안 걸리고 바로 취업을 했어요. 어른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과중한 업무나 이런 것 때문에 일이 끝나고 집에를 오면 그 피곤함이 너무 보여요. 너무 네, 보이니까 오면 저한테는 이렇게 이 커튼이 하나 쳐져 있는 느낌인 거예요. 말을 걸기도 뭐하고 얘 이 분위기를 계속 살피게 되는 거예요. 모르는 그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제가 이제 눈치를 보면서 피곤하겠지 자. 근데도 혹시 깨서 나한테 말이라도 좀 걸어주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하는데 아닌 거예요. 그냥 전화 통화도 이 회사 사람들이랑 메일 체크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이제는 하나도 들어갈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좀 서운함이 느껴지는데 계속 저는 이제 이 마인드 컨트롤을 해요. 그래 나 쿨한 엄마야. 티내지 말자. 빈티나게 티내는 거 아니야. 막 아니 근데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또 혜정 씨한테 이 얘기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요, 제가. 네. 아니 뭐 회사 얘기를 해봐야 잘 모르시잖아요. 맞아. 아니 이 얘기 내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 사실은 이제 호텔 업무를 하다 보니까 모르는 용어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네. 뭐 영어가 한두 개 내가 알아듣지 부서도 다 영어로 돼 있고 동료들 이름도 다 영어로 돼 있는 거예요. 요새는 좀 아, 요즘 하더라고요. 그래요. 다 영어. 왜? 저는 그 그레이스 왜? 그거 오아시스다. 그러네. 하루하루 얘기를 해주는데도 다음날 되면 또 까먹고 또 까먹고 이렇게 반복이 되면 짜증을 안 내던 애가 이제 짜증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짜증이 그 나지. 선생님 말씀해 줬듯이 네. 모르면서 뭘 자꾸 물어봐 하는 이게 너무 뉘앙스가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약간 자존심도 상하고 서운해. 네, 제가 호텔에 취업하기 위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영어 교육이나 이런 걸 그걸 어떻게 뒷바라지 했는데? 네, 그렇게 했는데 내가 설령 그쪽 못 알아듣는다고. 내가 좀 몇 번 물어봤다고. 내 모든 것을 인생에서 키워놨네. 맞아요. 그 단어 좀 모른다고 눈에서 레이저를 쏘는데 말하면 알아 엄마가 막 이런 느낌. 근데 저는 회사에 있을 때도 아침에 꼭 우리 OOTD 막 사진 아침에 보내고 점심시간에 뭐 먹었는지도 사진 보내주고 중간중간에 전화해서 엄마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막 이런 얘기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얼마나 더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하는데 아니 그게 이제 그거까지는 괜찮았어요. 뭐 그 정도까지는 제가.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남자친구가 생기면서 아예 그냥 저한테는 올 틈이 뭐 요만큼 남아있던 거에서까지도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아예. 뭐 전화도 잘 안 되고 늘 통화 중이고. 그냥 방문 닫고 들어가서 통화. 그러니까 그 전에도 나한테 영어 몰라가지고 잘 얘기도 안 해주던 애가 무시했잖아. 심지어 이제는 뭐 더 없는 거죠. 진짜 그레이스 너무한 거 아니야? 그레이스. 그래 좀 억울한 억울한 얘기해봅시다. 게 만나도 늦게까지 안 만나요. 엄마가 이제 또 걱정하는 걸 아니까 견아 빨리 지금 시간 늦었다. 빨리. 아니 그럼 내가 걱정 안 하면 늦게까지 있을 거야? 그쵸. 성인이잖아요. 성인이잖아요. 아 걱정 안 하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전 엄마가 좋아 이제 규원이도 다 키워놨고 이제 내 삶을 즐겨야지라고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저는 이제
바라는 게 그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도 엄마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엄마의 삶을 좀 즐겼으면 좋겠는데 근데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엄마라는 사람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런 얘기 하는 게 짜증난다니까. 왜? 아니, 어떻게 해야 내가 알아서 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자꾸만 막 엄마 나 너무 귀찮으니까 좀 한 발 떼워. 이게- 한 발 떼워라는 느낌처럼 들리는 거야. 떼는 게 아니라 저는 각자의 삶이 있어서 그 삶을 서로 응원하면서 걸어갔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제 바람이. 같이만 가야 되니까. 서운하네. 더 서운하지. 그런 들을수록. 그런 들을수록 서운하네. 우리가 이제 늘 부모 자녀 관계는 애착이라는 거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착은 애착 대상자와 이제 안정된 애착을 형성을 하면 그게 토양이 돼요. 흙처럼 네. 단단한 좋은 흙이 돼서 그거를 딛고 또 다른 사람과 안정된 관계를 맺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확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뀌어서 이동하는 게 아니라 확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사람과 내가 안정된 관계를 맺으면 이걸 기틀로 다른 사람과도 또 안정된 관계를 맺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어가는 거거든요. 새로운 누군가 굉장히 의미 있고 소중한 대상이 생겼다고 해서 그 사람 이외의 다른 사람과 다 등을 돌리거나 멀어지는 게 아니라 나의 가장 중요한 결국 부모죠. 부모와의 아주 안정되고 믿음과 신뢰를 기본으로 하는 관계를 토양으로 해서 뿌리로 해서 딛고 다른 의미 있는 대상자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해한다면 좀 덜 서운하죠. 이게 나로부터 이동해 간 게 아니라 맞아요. 나를 뿌리로 해서 확장되어 간다고 생각을 하면 맞아. 내가 안정되게 잘 키웠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진짜 저는 1번, 0번이 엄마거든요. 근데 그 엄마가 이제 막 서운하니까 아 나는 이제 너 다 필요 없다. 난 나 혼자 잘 살 거다.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서운한 거예요. 말만 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쿨하대. 본인이 자꾸 쿨하다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냥 아 그래 너 잘하고 있구나. 근데 항상 0번은 엄마라는 걸 저는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거를 그게 이제 진짠지 가끔 가다가 확인 받고 싶은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혼 배경도 이제 바뀌더라고요 남친으로. 아니 그러니까 뭐가 하나씩 배경은 엄마, 뒷배경이 그것도 내가 뭐라고 해서 그냥 아니야. 배경을 바꿔준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아니 본인 핸드폰 배경도 마음대로 못 바꾸고. 아니 그 저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너무 조금 극단적으로 그래 너 가도 나는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 빨리 시집가 뭐 이렇게 좀 극단적인 표현을 해요. 마음에도 난 나 혼자 잘 지낼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러다가 이렇게 문득 앉아 있으면 약간 진짜 그렇게 되면 내가 괜찮을까? 진짜 그렇게 되면 내가 괜찮을까?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그런 고민이 생각도 드시는군요. 네네네. 네. 이거는 거절과 버림에 대한 두려움인데 그런 건 좀 있네요.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진짜 깊게 오늘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게 그러니까 제가 혼자 밤에 있으면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봐요. 규현이가 엄마 나 혼자 나가 살래 이러면 무너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약간 내가 네. 진짜 감당될까? 이거를. 근데 언젠가는 그렇죠. 결혼도 할 거고 떠나가기는 할 건데 이거를 나 혼자서 이게 밤마다 시뮬레이션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가 불안하겠다 엄청. 네. 걱정해요. 네. 규현이가 시집가고 그러면 저의 미래가 좀 그려져야 되잖아요. 내 모습이 잘 안 그려져. 안 그려지세요. 네. 그래서 좀 무서워요. 그 뒤가 안 그려져요. 만약에 정상적인 상태에서 규현이와의 뭐 교류였다면 자리라는 게 다 있잖아요. 뭐 엄마의 자리, 아빠의 자리. 근데 저는 이제 혼자 하니까 그 규현이한테 맹목적으로 더 하게 된 이유가 미안함 플러스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더 좀 색깔이 다른 사랑이지 않았을까? 딸에게 쏟았던 비중이 너무 크시니까
상상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엄마는 좀 약간 네. 정답을 네. 매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모든 관계에 있어서 옳고 그름, 뭐 OX를 해야지 이제 엄마가 좀 상처를 덜 받아서 뭐 선생님 말씀처럼 그렇게 느끼는 건지. 아니면 좀 앞이 안 보이는 그 미래를 함께 같이 걸어가줄 만한 분을 만나는 거는 근데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거는 생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나에게 어떠한 위안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일부러 안 만나시는 건 아니죠. 일부러는 아닌데 그렇다고 또 일부러 만나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왜 그러시는지 더 잘 알겠어요, 제가. 우리 그 문장 완성 검사 한 게 있는데요. 나의 가장 큰 결점은 그랬더니 뭐라고 혜정 씨가 쓰셨냐면 네. 모든 인간관계를 단절하고 싶어 한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좋지 않게 여기는 것은 다른 사람 무시하는 것. 그럼 지금 나의 인간관계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누구누구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냥 가족밖에 없는 것 가족. 같아요. 네. 혜정 씨 본인, 딸, 딸 그리고 언니, 언니, 그다음에 뭐 엄마. 엄마. 네. 그냥 딱 직계 가족만 있고. 그렇게 넷. 네. 네. 그 이후에는 뭔가 전화가 오거나 뭘 하면 그냥 다 부담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연락할 때도 내 연락이 부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소통을 자꾸만 차단하는 것 같아요. 네. 단절. 네네네, 네. 맞아요. 어쨌든 혼자 키우셨잖아요. 이혼을 하면서 어떤 다른 집의 이혼보다 일단 유명인이시니까 굉장히 이제 입에 오르내리면서 되게 상처가 많으셨을 거예요. 네. 어려움을 겪으면서 진짜 어려운 상황일 때 사람의 옥석이 가려져요. 네, 맞아요. 보물인지 돌인지가. 이제 그러면서 혈육이 아닌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맞아요. 다 부질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다 잘라내는데 네. 사실은 잘라냄에도 불구하고 부질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안에는 사람에 대한 불신, 더하기 실망이 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잘라내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면 사실 상처는 좀 덜 받는 것 같기도 하지만 외롭죠. 굉장히 이제 고립되고 외롭거든요. 이제 그런 상태신 것 같아요. 약간 사람이 싫어진 거는 있어요. 사람이 조금 사람 공포증이 생긴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안 그랬는데. 네, 예전에는 거의 뭐 집에를 들어오지 않아서 엄마 걱정을 많이 끼쳐드릴 정도로 바깥 생활을 좋아했었는데 규현이 이제 좀 키워야 되고 예전에 뭐 이혼도 하고 하다 보니까 옷가게를 운영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예전에는 이제 제가 악플 같은 게 좀 많았었어요. 그러면 그 악플은 안 보면 되지만 옷가게라는 거는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무방비인 거예요. 그럼 무방비 상황에서 악플에 달았던 글을 직접적으로 말로 듣고 앞에서? 네네네. 아니 그런 무례한 거예요? 네. 뭐 예를 들어 야 너네 엄마 아빠 이혼했는데 너는 아빠 똑같이 생겼다 막 맨날 이제 뭐 그런 식 아니면 너네 엄마는 얼굴을 성형을 너무 많이 해서 괴물됐다 얼굴이 왜 그러니 얼굴이 썩었다 막 이런 얘기들을 애한테 네, 있는 데서 그러면 이제 규현이가 어린 나이에 막 아니 왜 우리 엄마도 여잔데 자꾸 그런 말 하냐고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런 상처를 너무 많이 받고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미친 사람이 있네요. 있어요. 진짜 많아요, 무례한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애 면전 앞에서 그런 얘기를 그런 몰상식한 인간이 있네요. 되게 진짜.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 저는 이제 뭐 네. 공항 같은 데도 서 있으면 네. 그냥 다 들리잖아요. 공항에서 맞아. 이제 줄 서 있으면은 뒤에서 와, 쟤는 뭐 어떻게 하냐. 저렇게 뚱뚱해서 막. 근데 그런 건 크게 솔직히 상처는 안 돼요. 왜냐면 이제 뭐 그런 캐릭터이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되게 쟤는 저런 얘기를 들어도 돼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을 하면서 막 댓글 달고 맞아요. 근데 더 슬픈 건 그걸 어느 날부터 제가 너무 당연시 하는 거예요. 막 이제 어디서 사람들이 보고도 TV보다 훨씬 크네요. 막 이런 게 어쩌면 되게 무례한 말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어느 날부턴 네. 아 그냥 그런가 보다 네 이러면서 웃고 나서 또 생각해 보면 되게 무례한 그런 게 많고 그래서 저는 요새 제 몸에 카메라를 달고 다니고 싶어요. 여기다 하나 달아놓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무례함을 범하는지를 제가 오히려 막
네, 보여주고 싶어. 그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진짜. 네. 혜정 씨는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하도 주변에서 손님은 왕이다, 손님은 왕이다. 음. 그 내가 뭔가를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싸우면 또 규현이도 더 아유, 저러니 이혼했지 뭐 애가 저러니 저렇지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그냥 묵묵히 그냥 참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내가 이거를 이겨내지 못하는데도 해야 되는 상황이 13년째를 하고 있거든요. 아, 딸을 키워야 되니까. 생업이니까. 그렇죠. 맞아. 그러셨군요. 저는 너무 굶어서 모르겠어요. 이제는. 근데 규현이한테 하는 말이 너무 상처됐어요. 이게 너무 규현이한테. 가정도 제대로 못 지켰는데 엄마도 심지어 성계래. 얘가 듣는 욕이 너무 많은 거예요. 미친 사람. 그러니까 내가 너무 더 미안한 거예요. 살면서. 엄마, 우리 안 울기로 한 거 아니야? 나 안 울기로 했는데. 저는 진짜 막 슬펐던 적이 없어요. 엄마 아빠가 이혼하셔서 나는 참 아파서 이렇게 생각한 적이 진짜 한 번도 없거든요. 왜냐면 엄마의 자리를 할머니께서도 감사히 채워주셨고 아빠의 자리를 엄마가 채워줬고 아빠는 또 그냥 아빠의 모습으로 또 저한테 해주셨기 때문에 그냥 같이만 집에서 안 살았다 그치. 뿐이었어요. 저한테는. 왜냐면 자주 아빠도 보고 엄마도 아빠 당연히 봐야 되는 거다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냥 저는 진짜 말 그대로 따로만 살았던 거여서 네. 전혀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아픔이 너무 많아서 그걸 옆에서 보고 있었기 때문에 더 단단해져야겠다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엄마를 지킬 사람은 저밖에 없으니까. 네. 사람이 무서우시겠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약간은 우는 게 무서울 때가 있어요. 예전에도 규현이 아빠 은퇴식 때 갔을 때 아기 안고 울던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이 지금까지도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남편은 은퇴하는데 쟤는 무슨 얼굴에 주사를 더덕더덕 맞아가지고 그러면 그 하나의 모습 그리고 예전에 제가 쌍꺼풀 수술한 다음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울다가 터졌어요. 맞아요. 많이 울면.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물론 예상을 못 하신 거예요. 예상을 못한 상황에서 거라는 거 예상 못 하신 약간 이제 수술이 잘못된 부분도 있었어요. 아이고, 참. 그러면 나한테는 그게 다 하나하나 아픈 과거인데 그게 어느 순간 나는 성계가 되어 있고 그 꼬리표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내가 방송만 나오면 내 방송에 어떠한 내용이나 이건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달리는 건 성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오죽했으면 하라고 제발 해 하면 억울하지도 않지. 그렇지. 네, 막 이랬었던 것 같아요. 네. 정한 대상으로부터 받았던 무자비한 어떤 아주 무시와 비난, 폭력이거든요. 맞아요. 그죠? 주먹을 날리는 신체적인 폭력, 뭐 물건을 던지거나 도구를 써서 해치는 것도 있지만 언어적인 폭력도 폭력이거든요. 폭력은 원래 상처를 남기잖아요. 어디 맞으면 멍이 들거나 찢어지면 상처가 남기듯이 언어 폭력이나 정서적 폭력도 상처가 남는데요. 이게 뇌의 상처로 남아요. 이게 흉터가 남아요. 맞아요. 대뇌에도 흉터가 남거든요. 네. 우리가 뇌를 뭐 이렇게 꺼내서 볼 수는 없지만 뇌에는 판단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데도 영향을 주면 약간 인간관계에서 오는 다양한 자극을 약간 왜곡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주관적으로 판단하게 된다든가 다 너무 상처로 받아들이게 된다든가 그다음에 정서를 담당하는 영역에도 영향을 주면 뭐 조금만 유사한 자극이 있어도 확 공포스럽다든가 네네. 두렵다든가 아니면 그로 인해 좌절스럽다든가 네네. 또 굉장히 실망을 한다든가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아니면 어떨 땐 굉장히 화가 나죠. 네, 맞아요. 그런 다양한 대뇌의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언어 폭력으로 인한 이제 흉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 거예요.
네. 정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라도. 맞아. 맞아요. 애들도 하면 안 되는 거고 어른도 하면 안 되는 거고 아는 사람한테도 해도 안 되고 모르는 사람한테도 해도 안 되고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혜정 씨한테는 이런 것들이 어떤 상처로 좀 흉터로 남아있나 하는 걸 좀 봤거든요. 현재는 조금 무감동적이세요. 네. 그러니까 왜 감정을 느끼는 부분이 네. 약간 사막처럼 드라이해졌어. 근데 이제 왜 정신과 용어 중에 알렉시사이미아라는 게 있어요. 알렉시사이미카다는 건 뭐냐면 감정을 느끼고 감정을 표현하는 게 싹 빠져 있는 거를 알렉시사이미아라고 하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엄청 이제 돈을 많이 주고 큰 맘을 먹고 하얀색 아래 위로 옷을 이제 수트를 사 입었어요. 바지하고 당연히 자켓을. 근데 그걸 딱 첫날 게시하고 딱 나갔는데 버스를 타려고 버스 정류장에 딱 서 있는데 택시 한 대가 지나가면서 물 웅덩이를 착 지나가면서 그 흙탕물이 다 튀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할 때 A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오늘 진짜 너무 황당한 거 있죠. 근데 샀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 있죠. 이 옷이 전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게시하는 날 입고 나왔는데요. 어머 세상에 흙탕물 튀고 가는데 어머 그 택시가 쌩 가버리는 거 있잖아요. 저 진짜 신발 벗고 뛰어가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표현을 하면 상황을 표현하면서 감정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감정을 다 느끼고 느낀 감정을 다 표현한 거거든요. 근데 알렉시사이믹한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제가요 돈 주고 돈을 모아서 하얀색 아래 위로 옷을 샀거든요. 버스 정류장 앞에 서 있는데 주황색 택시가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택시가 흙탕물을 튀었는데 그래서 옷이 이렇게 됐지 뭐예요? 이러면 상황은 쫙 설명하지만 감정이 싹 빠져 있잖아요. 느낀 감정도 빠져 있고 그거에 대한 표현도 없잖아요. 네. 요게 알렉시사이믹한 거예요. 근데 우리 혜정 씨는 원래 그런 분은 아닌 것 같고요. 너무 이제 아까 비난과 악플, 그다음에 이제 언어 폭력으로 인한 정서적인 상처, 그걸로 마음과 뇌에 남은 흉터 이런 것 때문에 이젠 감정을 느끼고 표현할 여력도 없고 의미도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마음의 문을 닫은 거거든요.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근데 이제 이렇게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게 많이 이제 적어지면요. 다양한 질병하고 관련이 된다고 해요. 심지어는 암 유발 빈도와 암 치료 경과에 영향을 준다. 암 유발 빈도와 암 치료 경과에 영향을 준다. 그럴 가능성이 크다. 이게 저의 석사 논문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인간은 정서를 잘 표현하고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쉽게 생각해 보면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 근데 스트레스는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살아있는 한은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그럼 이 스트레스를 의미 있고 가까운 누군가와 그래도 좀 의논도 하고 서로 위로도 주고받고 또 나누면서 좀 짐을 덜어가고 직접 해결은 안 해주지만 못 해주더라도 나누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혜정 씨는 그 통로가 유일하게 좀 딸하고만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딸하고만. 네. 그래서 규원이랑 놀 때만 행복하죠. 그때만 에너지를 아, 끌어서 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규원이와의 관계에서는 제 감정을 다 섞어서 오늘의 하루를 다 공유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규원이가 조금씩 회사 다니고 또 남친 생기고 또 자기 일이 바빠지고 하다 보니까 내가 규원이한테까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는 거예요. 네. 약간 다른 사람한테 하듯이 이제 정서적으로 공감이 안 되는 상황이 내가 되면 어떡하지? 제가 요즘 제일 느끼는 감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다칠까봐 다칠 것 같으면 뭐 일이 손에 안 잡혀요. 하루가 제대로 안 돌아가요. 이걸 빨리 엄마를 풀어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모든 일상이 올스탑인 것 같아요. 네. 올스톱 될 정도로. 네. 네. 분명히 영향이 있죠. 너무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혜정 씨도 영향을 받지만 우리 딸인 규원 씨도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때 제일 빡쳤어요. 내 살면서 최고 빡쳤어요 그때. 야, 어이구. 오.
뭐야? 내가 이렇게까지 영혼을 갈아넣으면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헌신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노력하면서 엄마의 위치에 나는 잘해왔다 생각을 하는데 그 우울 지수가 높다는 그 말에 제 이 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허탈감이 있었어요. 우울 지수가 높다는 그 말에 제 이 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허탈감이 있었어요. 어허. 그게 좀 입사하고 딱 1년 1년 이제 언저리 되면서 그러니까 좀 우울하게 나왔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원래 저는 혼자 이렇게 좀 저를 채우는 시간도 필요하고 이랬는데 그런 게 없이 계속 에너지만 쓰다 보니까 그때 한때 좀 우울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엄마가 그게 되게 충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궁금해요. 왜 그 우울 지수가 높게 나왔는지. 차라리 회사 일이 버거웠다 그러면 인정할게요, 내가. 근데 전체적으로 내가 우울해라는 마음을 였다 그러면 내 여지껏의 규현이와의 삶이 그냥 한순간에 날아가는 느낌? 그러니 내가 더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지? 집에서의 뭔가 환경이 본인한테 버거웠나? 또 약간 이혼한 가정에 있어서의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버거워서 우울지수가 높나? 이러고 이제 화살을 자꾸 저한테 돌리게 되니까 내가 뭔가 얘한테 하나의 예전부터 이 가정을 온전하게 꾸려주지 못했다는 미안함 하나가 다 미안함으로 그냥 이렇게 얘한테 색칠을 해준 것 같아요. 오. 너한테 상처 안 주려고 나로 인한 마음의 아픔을 경험 안 하려고 엄마는 완전히 영혼을 다 갈아 넣어서 너한테 헌신했어. 나는 네가 행복하기만을 바랬어. 근데 네가 우울하다고? 이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어떻게 보면 아까 했던 그런 상처보다 이거는 뭐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만큼 놀랬어요. 놀라고 그래서 제가 이유를 물어봤는데 이유를 딱히 말하지 않으니까 말하지 않는다는 건 나의 이유가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약간 배신감도 느끼고 말 안 하더라고요. 잘 말하는 앤데 그러니 더 겁난 거죠. 제가. 한동안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가 이제 프로젝트를 주어주셔가지고 그것도 해내야 되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엄마랑의 시간이 거의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도 서운함을 티내고 그러다 보니까 난 노는 것도 아니고 나 일하는데 너무 힘들다. 스트레스 받아. 내가 없구나라는 게 느껴지면서 우울했던 것 같아요. 그때.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봐야 돼요. 자 그러면 어릴 때 좀 어떤 아이였어요? 어릴 때 되게 소심했어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막 그랬는데 붕어빵을 이제 하면서 제 얘기도 막 잘 하게 되고 이렇게 됐어가지고 근데 이제 붕어빵을 찍으면서 엄마도 그때 너무 바빴고 학교를 다닐 때 그래서 이제 혼자 모든 거를 학교 생활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아기들이 어리면 엄마들이 학교에도 오고 싸우면 엄마들이 중재를 해주고 이런 일이 많은데 저는 제가 그거를 저의 의견을 피력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도 제가 잘못한 게 생기면 저만 혼내는 게 아니라 엄마가 저래서 그렇지. 엄마까지 도매급으로 네.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 인생에 오점과 빈틈을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혼나는 일을 하면 안 됐고 일탈을 하면 안 됐고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계속 그냥 저를 좀 다그쳤던 것 같아요. 본인을 굉장히 이렇게 단둘이 하면서 네. 이렇게 채찍질을 했군요. 네. 그런 생각을 구체적으로 한 게 언제였어요? 어떻게 보면 정주행 네. 해야 돼. 이런 생각을 좀 구체적으로 하게 된 건 대체로 언제쯤인 것 같으세요? 제 엄마 아빠가 헤어지고 붕어빵 나가고 아. 하면서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너무 이르다. 어릴 때. 저는 빨리 성인이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도 규현아 너 그렇게 빨리 취업 안 해도 돼. 왜 그렇게 취업하려고 해? 했는데 저한테 시간이 없어요. 막 저 빨리 취업해야 돼. 저 쉬면 안 돼요. 빨리 졸업해서 빨리 취업해서 빨리 일해서 엄마랑 빨리 뭐 여행도 가야 되고요. 할 게 너무 많아요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빨리
해서 멋진 모습이 돼서 또 엄마의 자랑이 되고 막 그렇게 돼야 된다고 그때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를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네. 엄마의 기대에 부응하고. 그게 궁극적인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게 궁극적인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와, 궁극적인 목표까지. 그러니까 어린 나이. 엄마의 기대에 부응하고 엄마를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네, 네. 취업을 해서 열심히 직장 생활했는데 엄마가 자꾸 서운하다고 해. 그러니까. 그리고 전부가 없어지는 와장창 거죠. 흔들리는 거니까 무력감을 느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마와 시간을 많이 보내려면 회사 일을 덜 해야 돼. 맞아요. 회사 일에 최선을 다하면 어쩔 수가 없어. 맞아요. 엄마 이제 어깨에 그 무게를 좀 덜고 엄마 삶도 살아라고 그러니까 야, 너는 선을 긋는구나 막 이래 그러니까 나는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나름 이제 더 이상 내가 쓸 방법이 없는 것 같다라는 무력감. 이것 때문에 우울했던 거야. 무력감 때문에. 맞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 엄마 때문에도 우울함이 있었어요. 엄마가 계속 그렇게 왜 넌 나랑 시간을 안 보내니 뭐 서운하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네. 잘못한 거 아닌 것 같은데 네.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네 이제 엄마 그날 힘드니까. 원래 엄마랑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는데 좀 일이 늦게 끝나서 그럴 수 있죠. 막 지하철에 구두를 신고 가는데 엄마가 됐어 오늘 밥 먹지 마 어. 그냥 집에 가서 쉬어 이러는데 진짜 그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이 다 보게 엉엉 울었어요. 아, 그랬구나. 나 끝나고 바로 가는데 그 밥 먹는 게 막 이러면서 막 울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울면 또 엄마 기분 나빠지거든요. 다 닦고 엄마 그래도 대패 삼겹살 먹자 해가지고 그냥 와 나 그냥 식당에서 기다리고 나 혼자 먹고 있을게 와 이렇게 해. 아는 척하고. 척하고 참 어른이다. 지금 대패 삼겹살에서 공감하신 거죠? 삼겹살 너무 맛있는 데가 있어가지고 대패 삼겹살에 공감하신 거죠? 왜 하필 이때 눈물이 나오는지. 근데 우리 혜정 씨 이 지금 몰랐어요. 지금 씨가 말한 거 알고 지금 계셨어요? 얘기하니까 그때 사건이 생각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규현이가 지금까지 오늘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만약에 뭐 울면서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라든지 나한테 알려줬다면 나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텐데 안 하고 지금까지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얘 감정 깊이를 못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친구랑 한번 얘기를 했는데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규현아 싫으면 싫다고 얘기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해도 돼 하는데 저는 그 말하는 방법을 모르더라고요. 말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평생을 살면서 저 이거 싫어요. 저희 못하겠어요를 말해본 적이 없는데 어렸을 때도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규현이한테 엄마한테 진짜 혼난 적이 있어요. 네. 어렸을 때 촬영을 갔는데 너무 더웠어요. 너무 더웠는데 긴팔을 입혀 가서 제가 촬영 스태프한테 부탁을 해서 잠시만 반팔을 하나 사입혀야 될 것 같다. 애가 여기 땀이 막 줄줄줄 흐르고 막 얼굴이 시뻘건데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이제 거기 샴푸 가서 사기만 하면 되는데 갑자기 다들 스태프분들이 모이신 이 상황에서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 참겠다는 거예요. 땀이 이렇게 막. 네, 여기 막 다 머리가 다 젖었는데도 어떡해. 갑자기 이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는 왜 그러냐 도대체. 네가 덥다 해가지고 갔는데 막 근데 얘는 그 상황이 미안한 거예요. 자기 때문에 딜레이 되는 거. 네네네. 그래서 이게 커서도 계속 그런 일이 다반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많이 그 부분 때문에 혼내킬 때가 많아요. 속상하다 네. 그거는. 표현을 너무 안 하니까. 입장에서는 네.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거절을 그런 해본 상황에. 적이 없구나. 거절을 못해. 어떠세요? 우리 윤지 씨는 어떠세요? 어느 순간부터 지금 아까 막 하다가 우리 윤지 씨가 조용해지셨어. 네. 남을 어떠세요? 위험해요. 제 제 경험으로. 들어봅시다. 위험하다는 게 어떤? 그러지 말란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규현 씨한테 그 얘기 해주고 싶으신 거죠? 저는 좀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은
왜 어른들이 다 할 때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들도 하시잖아요. 그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늦게 터져버린 것 같아요. 그게 꾹꾹꾹 하다가 29살? 이때쯤에 그게 완전히 터져버렸어. 그래가지고 제가 가출을 해버렸어요. 어머. 누구보다도 전 반타게 아무 그거 없이 그 제가 계획한 대로 제가 구상한 대로 맞아요. 가고 달리고 정주행 20살 저한테는 재수도 없고 제 플랜에는 없어요. 비슷하네. 네, 맞아요. 없고 바로 데뷔. 감사하게도 그게 그렇네. 착착착착 그러네. 하고 바로 뭔가 어떤 역할을 계속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무슨 이 친구한테는 이런 역할의 친구, 이 친구한테는 이런 역할의 친구, 그다음에 엄마한테 이런 딸, 그다음에 오빠한테 이런 동생, 막 여러 가지 그래서 역할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막 허덕허덕 하다가 그런 것 같다. 결국에 그 역할을 이름표를 다 빼가지고 제 이름표만 딱 남았는데 그걸로선 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래서 그 물에 이렇게 다리가 쫙 찢어져가지고 빠질 것 같은 이미지만 계속 있어가지고 늦깎이 사춘기를 그렇게 겪어가지고 그때 제가 내가 어쩌면 마음이 좀 어른으로 가는 과정 중에서 부대낄 때 이런 것들 좀 솔직하게 누군가랑 나눌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게 근데 이제 엄마한테 부담을 안 드리고 싶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또 하면 뭐 하겠나 이런 생각들 뭐 하겠나라는 생각을 때문에 그런 제가 엄마가 되면서 이 모든 쌓여있는 시간들이 갑자기 막 숨겨져 있던 게 막 이야기가 막 저한테 덮쳐오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많이 힘들었던 거예요. 네네. 윤지 씨도 비슷해요. 굉장히 모범적이고 맞아, 최선을 맞아. 다하고 성실하고 네. 부모님의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그거 너무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매일 잘해야 소주 두 돼. 병씩. 가만 안 있어. 조용히. 네, 내가 잘해야 돼. 그리고 부모님께 잘하는 걸 보여드리고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걸 보고 그러면서 일종의 그게 삶을 또 지탱하는 에너지도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렇게 쭉 컸던 것 같아요. 엄마 말 그러면서 이제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이런 어려움이 좀 있었고 그걸 또 거치면서 또 좀 어른이 된 것 같아요. 규원 양은 원래 호텔리어가 꿈이었어요? 아니 저는 네. 원래는 패션 마케팅 하고 싶어요.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근데 제 한게 꿈이었거든요, 호텔리어. 네, 엄마의 꿈이 호텔리어요. 근데 원래 패션 전공하지 않으셨어요? 네, 맞아요. 어머, 어떻게 보면 네, 바뀌었네. 네. 그러네. 그러네. 근데 그거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네, 호텔 그냥 쪽으로 가신 거예요? 엄마의 말이 거의 100%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갔더니 웬걸 사람들이랑 이야기도 많이 맞아. 하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잘해줘서 그 사람들이 행복해할 때 제가 행복감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약간 깨닫고 그런 슬픔이 좀 없어졌던 것 같아요. 내가 진짜 그 사람들이 상대방이 행복할 때 행복해하는구나 이거를 그냥 느끼니까 괜찮아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딱 걸리는 게 그런 말 하셨잖아요, 규현 씨가. 직장 생활에서도 직장 동료들 내지는 거기는 이제 호텔이니까 또 많은 고객들이 와서 그들이 행복해 하잖아요. 네. 그런 걸 통해 내가 행복하더라. 네. 그러면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고 직장 생활을 같이 하는 동료가 행복해 하는 걸 보고 그 호텔에 오는 고객들이 행복해 하는 모습을 봐. 그것이 나의 행복이다? 맞아. 걸리지. 내 입장에서 딱. 맞아.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는 걸로 이것이 나의 행복이야. 네. 이게 얼핏 보면 어머 착하다 그러지만 사실 맞아요. 냉정하게 보면 그 안에 자기 자신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나의 많은 부분들을 쏟는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을 people pleaser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please 하는 것처럼 과도하게 친절하게 대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좀 많이 맞추는 거죠. 예스걸이네. 네, 예스. 그렇죠. 예, 예스걸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좀 기분 나쁘거나 불쾌할 만한 거를 또 안 하고. 못 하는 거죠. 네. 약간 우리 규현 씨 같은 면이죠. 네. 호텔리어니까 사실 호텔에 온 투숙객이 행복해하는 거는 직업적 역할이에요.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인간관계에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거는 분명하지만 이런 것이 결국 궁극적으로는 나를 위함이어야지 맞아. 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더 비중이 크면 과하지. 과한 거. 맞아, 과해요. 생각했어요. 네네. 저는 남을 웃기는 게 직업이에요. 그걸로 물론 제 능력이기도 하고 직업이기도 하고 그게 업이라서 그렇죠. 하는 거지. 저는 항상 제가 행복할 궁리를 하거든요. 남이 행복하다고 내가 행복하진 않아요. 왜냐면 저는 그래서 조금 지칠 때나 이럴 때는 시간이 나면 어디로 여행을 갈까. 그래서 저는 혼자 여행을 되게 많이 가요. 2, 3일 나면 무조건 가까운 데라도 가고 그래서 뭐 맛있는 걸 먹는다거나 요즘은 그냥 내가 행복해질 궁리를 하는 거지 남이 웃으면 그건 제 직업적으로는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일상에서도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야지 막 이런 거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행복하고 좋은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되게 놀랐어요. 네. 그렇죠. 네, 그냥 직업적 직업.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루 씨가 나는 개그우먼이니까 네. 내가 이 관객들을 즐겁게 해주는 그쵸. 것이 나의 프로페셔널한 나의 직업적 역할인 거지. 네. 내가 언제나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고 그쵸. 사는 필요는 없다고 아까 말씀해.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고요.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안 맞거나 좀 서로 기분이 좀 안 좋거나 하는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 갈등이 생기면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심지어 엄마가 야 너 오늘 대표 상담소 됐어 이러면 아 엄마 뭐 이럴 법도 한데 막 너무 힘들고 눈물이 나고 막 본인의 욕구나 이런 거는 좀 잘 돌아보지 않고 타인을 더 우선시해요. 늘 이렇게 딱 더듬이를 세우고 있어야 되니까 너무 레이더를 피곤하지. 네네 좀 피곤하죠. 그럼 이제 다 쓰고 오는 거지. 100이라는 에너지가 있으면 이제 다 마음껏 쓰고 집에 오면 다 당장. 이렇게 해서 오는 거죠. 응석바지 엄마였던 것 같아요.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나는 내 기분에만 너무 내 감정에만 달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기현이는 돌보지 않고. 인간이 갖고 있는 멘탈 에너지, 이게 이제 정신적 에너지, 심리적 에너지라고 하는데요. 늘 에너지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있어요. 사람이 이제 어떤 일정한 내 마음의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역량이 이 정도라고 해봅시다. 근데 연애를 시작했어요. 네. 막 정말 눈이 막 돌아갔어요. 네, 그렇게 막 헷가닥할 정도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도 부모님 생신은 챙겨요. 그쵸. 그렇지. 그렇지. 근데 날 챙기고. 좋아하는 사람이 마음에 이제 많이 차지하면 나머지는 싫은 게 아니라 조금 그 비율의 변동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총합은 또 같아요. 여전히 이제 사랑하는 마음,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만큼 있는데 이게 줄었다고 해서 덜 사랑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또 고규원 씨의 생각과 마음을 좀 잘 귀담아 들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의 솔루션 드린다면요. 나도 궁금해. 두 분에게는 벗어나기 솔루션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 네. 좋습니다, 선생님. 벗어나기 솔루션, 벗어나기. 벗어나기. 우리 규원 씨가 아까 오늘 새로운 용어 하나 설명드렸었죠. 네, people pleaser.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굉장히 기쁘게 행복하게 하기 위해 굉장히 애쓰는 나쁜 건 아니지만 지나치면 좀 불편하고 약간 방향을 좀 잡아가야 되니까요. 여기서 벗어나기. 네. 그럼 첫 번째는요. 내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잘 구분해야 돼요. 그러면 타인이 기뻐하든 기분 나빠하든 이 감정은 정확하게 엄밀하게 말하면 누구 거예요? 상대방 거거든요. 근데 요거를 잘 살피면서 조화를 맞춰가는 것까진 필요하지만 이걸 내가 떠안으면 안 돼요. 내가 떠안거나 이걸 내가 해결하거나 내가 다 소화시키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요건 구별을 잘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스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정말 예스 할 건 예스 하고 약간 난감할 때는 대답을 보류해도 돼요. 근데 일단 좀 더 생각해보고 말씀드릴게 해도 되거든요. 이런 거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연습을 해서 규원 씨 자신을 좀 잘 돌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혜정 씨는 어떻게 보면 악플이든 사람들의 그런 말로 인한 상처들, 비난 이런 걸로 인해 최후의 혜정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관계를 단절하고 그 다음에 본인은 약간 무감동, 드라이해진 무감동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벗어나기. 그런 상황에서 덤덤하게 반응하는 것도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옛날에는 엄청 예뻤는데 성형을 하시더니 얼굴이 옛날 같지 않아요. 얼굴이 왜 그렇게 됐어? 이제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마지막 마침표를 내가 딱 찍고 끝내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가만히 있으면 아. 마지막 마침표는 그 사람을 공격하고 찍은 거예요. 그래서 담담하게 어떻게 마침표를 찍어야 되냐면 아니 그러게요. 난 예뻐지려고 했는데 좀 나도 더 어이가 없네. 뭐라든가.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맞아. 예. 그러면 할 말이 없어. 머쓱해져. 네. 맞아, 그 맞아. 사람이. 그런다. 그러면 이제 당신이 그 말 하는 거야. 나는 그리 휘둘리지 않아요. 이거이기 맞아. 때문에 담담하게 딱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네.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사람이 다 빼어난 절세미녀는 아니죠. 뭐 그쵸. 이러면 당신도 별로 안 예쁘다 이런 얘기니까. 근데 직접적으로 하면 싸움이 되니까. 별로 안 이렇게? 이쁘네. 그런데요, 이렇게 예쁜 사람 없네요. 맞아요. 제가 그런 거 연습해야겠다 진짜. 너무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 이름을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거에 상처를 받으니까 누군가가 와서 혹시 연예인 아니에요? 저 연예인 아니에요. 근데 저를 늘 부정만 했던 것 같아요. 계속.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담담히 대처한다면 내 스스로 내 이름도 다시 찾을 수 맞아요. 있고 또 없는 그럼요. 네. 연습하면 됩니다. 네네. 네. 연습 네. 많이 하셔야겠다. 네. 네. 원래 사람은 독립적인 존재 맞습니다. 아무리 서로 사랑하고 정말 끊을래 끊을 수 없는 천륜인 엄마와 딸 관계도 뭐 별개의 사람이니까 이걸 좀 편안하게 받아들이셔야 되고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다고 해서 내가 이 엄마로부터 태어나고 이 엄마가 나를 키웠어. 그거는 절대로 끊어내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 불변. 그러니까 그냥 그거는 끊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두 분께 드릴 은영 매직. 모녀 독립 만세! 와.